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배우의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때는 제가 이쪽 되게 전문이었어요. 얼굴 없는 미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김혜수의 최초 노출 시도작이었고 실제 굉장히 파격적인 노출이 나오긴 했었죠. 근데 약간 그때도 뭐 CG 아니냐 이런 식의 김혜수 너무 뛰어난 몸매를 놓고 뒷말도 많았고, 그때 기억나는 게 파격 노출이 되게 예상되는 영화였는데 끝까지 공개를 안 했어요. 막 홍보에서 물어봐도 뭐 소속에 물어봐도 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러니까 이제 여배우 노출이라는 게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신체 특정 부위가 나오느냐 아니냐. 왜냐면 배드신은 되게 많은데 배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노출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저는 이 기자 때는 가장 그랬던 게 과연 김혜수가 노출을 해? 얼굴 미녀가 노출을 많이 해? 그때 그 영화에 굉장히 화제가 집중됐었는데, 사실 김혜수라고 하는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놓고 보면 얼굴 없는 미녀에서 노출은 그닥 화제가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노출 장면의 영화는 어느 영화일까요? 타짜였죠. 그러니까 타짜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되게, 타짜라는 영화는 배드신은 안 나와요. 배드신은 바로 전에 그치고 그냥 배드신 끝나고 그냥 어떤 그 노름꾼들끼리의 대화하는 장면에서의 노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더 화제됐었는데, 얼굴 없는 미녀는 굉장히 농염한 배드신이 나오지만 뭐 사실 뭐 그렇게 흥이 되지도 못했고 노출이 화제되지 못했던 그런 영화였었죠. 그러니까 뭐 얼마큼 노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화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했었고, 또 하나 여배우 노출을 많이 제가 중점을 뒀던 이유는 여배우가 노출한다 뭐 이게 화제가 아니라 노출로 데뷔를 하거나 아니면 노출로 뭔가 그 배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진 배우들이 대부분 되게 성공을 해요. 노출해가지고 그 작품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할까요? 노출해가지고 그 작품 화제에서 성공할까요? 그게 아니라 파격적인 노출을 감행했던 여배우들이 대부분 나중에는 뭘로 성공하느냐? 연기파 배우로 성공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노출 연기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게 노출 연기로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 내공은 그 노출로 화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내공이 두고두고 화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소위 말하는 사극에서 중전 역할을 가장 많이 했던 여배우들이 대부분 노출을 많이 했던, 파격 노출했던 여배우들일 정도로. 왜냐면 중전 역할은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좀 근엄한 이미지의 배우들한테 많이 주어지는데, 파격 노출했던 배우들이 중전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되게 와 닿아요. 왜냐면 그만큼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 오늘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저는 11월 달에 개봉 예정이 되어 있는 히든 페이스라는 영화 때문이에요. 11월 20일로 개봉이 확정됐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홍보 마케팅 시작을 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토리만 들어도, 영화 설정만 들어도 굉장히 파격 노출이 예상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메인 홍보 카피가 갇혔다, 지켜봤다, 벗겨졌다. 이 영화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화에 대한 시놉시스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지휘자 성진, 송승헌 역할이죠. 이 성진이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이자 약혼녀였던 수연, 조유정 씨의 역할이에요. 수연이 어느 날 영상 편지만 남겨놓고 자취를 감추면서 영화가 시작돼요. 갑자기 자기의 여자친구 약혼녀이자 오케스트라 첼리스트가 사라진 거였죠. 그러면서 그 수연의 후배인 미주, 박지은 씨의 역할이죠. 미주가 대신 이제 그 첼리스트로 오케스트라에 합류를 해요. 그리고 주인공 성진은 이 미주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성진과 미주는 서로 욕망에 휩쓸려 가지고 그것 하필 수연의 집에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죠. 용서받지 못할 짓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화 홍보상 나와 있는 스토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사라진 수연이 어디 있냐? 수연은 자신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준과 미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집에 구조가 독특해가지고 밀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연이 그 밀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본인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무리 두들겨도 밖에 듣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후배와 약혼자가 서로 욕망에 물타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는 거를 제대로 보고 있는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는
영화를 보셔야겠죠. 알려진 시놉시스는 여기까지예요. 이런 내용 봤을 때는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다는 설정을 놓고 봤을 때는 파격 노출이 불가피해 보여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냥 이번에 새로 창작된 영화가 아니라 콜롬비아 영화예요. 2011년에 개봉했던 안드레스 바이즈 감독의 동명의 영화를 시나리오를 했는데, 이 영화가 뭐 넷플릭스나 이런 좀 OTT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영화들을 보면 원작은 굉장히 파격적인 노출이 나와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내용을 봐도 그렇고 원작을 봐도 그렇고 파격 노출이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또 하나, 이 감독의 연출을 맡은 게 김대우 감독이에요. 김대우 감독인데 이 영화 포스터에 보면 김대우 감독 앞에 나와 있는 그의 대표작이 방자전 인간 중독이에요. 방자전 굉장히 화제됐던 작품이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고전소설 춘향전을 모티브로 했는데, 춘향전의 남자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몽룡이죠. 근데 이 영화는 이몽룡이 아닌 방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였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원작을 비틀어낸 이 그 시나리오의 힘이 굉장히 화제됐던 영화였는데, 이 영화에서 조유정 씨가 굉장히 파격적인 노출 연기 선보이죠. 그다음 인간 중독은 송승헌 씨와 임지연 씨가 나선 영화로, 임지연 씨는 이 영화가 장편 데뷔작, 상업영화도 데뷔작이었는데 굉장히 파격 노출을 선보이죠. 그러면서 하여튼 이 감독의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대표작 두 편 방자전과 인간 중독은 굉장히 파격적인 노출의 영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굉장히 파격적인 노출이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 주인공인 박지현 씨가 상당히 파격 노출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영화인 거죠. 아직은 이 영화에 그 관람 등급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모로 볼 때 청소년 관람 물가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중요한 건 과연 박지현 씨가 얼마큼 노출 연기 선보일까가 화두가 되겠죠. 문제는 여배우들이 언제 노출 연기를 하느냐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언제일까요? 데뷔작이 많아요. 요즘 정년이로 잘 아는 김태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아가씨로 데뷔한 아가씨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오디션 할 때 노출 수위 협의 불가 이걸 내걸고 오디션을 했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 동성애 장면이 많이 나오는 노출 영화였고, 그걸로 김태리 씨가 데뷔를 했었죠. 지금 김태리 씨를 노출 연기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연기 잘하는 여배우를 기억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데, 이어서 데뷔할 때 많이 해요. 조유정 씨 같은 경우에 방자전 찍을 때는 데뷔할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였냐면 그 조유정 씨는 방자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드라마 위주로 활동했거든요. 뭔가 본인의 연기 활동에 변신을 주고 싶어 할 때쯤 방자전을 찍으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했고, 그 덕분에 드라마 위주였던 연기 활동이 영화와 드라마를 겸비하게 바뀌었고, 그 효과는 나중에 아카데미를 휩쓴 기생충에 출연하는 것까지 연결이 됐죠.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데뷔작이 인간중독이었어요.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냥 파격적 노출을 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 그 여파로 간신이라고 또 굉장히 파격적 노출 있는 영화를 출연했지만 그 이후에 노출을 많이 하지 않고 영화 럭키, 타짜 원 아이드 잭, 유치의 탈자, 그리고 드라마 불어라 미풍아 등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본인 연기 활동을 넓혀왔고, 그러면서 결국은 2022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 출연하면서 박연진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뭔가 한참 활동하다가 변화가 필요했던 조유정 씨, 데뷔작이나 마찬가지였던 임지연 씨와 달리 박지현 씨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박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그 잡지 모델로 활동을 하다가 그때 이제 연예객사랑 계약을 맺었고, 2017년에 MBC 드라마 왕은 사랑하는데 출연했는데 이건 뭐 그냥 조단역급이었고, 뜰 수 있는 작품은 2018년에 영화 곤지암에서 여자 주인공에서 굉장히 화제됐는데, 곤지암은 그때 흥행도 잘 됐지만 약간 독립영화 성격이기 때문에 배우 자체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SBS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2021년 TVN 드라마 유미의 세포, 이런 것들을 조연을 하면서 굉장히 눈길을 끌다가 2022년 연말에 방송됐던 JTBC 재벌집 막내 아들로 확 화제가 됐죠. 그때 얼굴 소장을 찍고, 그 다음에 올해 방영됐던 재벌엑스 형사를 통해 가지고 주연급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조연에서 주연급이 되고 확 주연급이 된 직후에 공개한 영화가 파격 노출 영화다. 사실 약간 여배우 노출의 공식과는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영화 히든페이스가 촬영을 시작한 건 2022년 5월달이에요. 그리고 캐스팅 확정된 건 2021년 11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박지현이라는 배우의 이름을 알게 된 건
2022년 연말에 방송됐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소위 말해 뜨기 전. 그러니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뭐 유미의 세포들 이런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조연급으로 얼굴을 많이 알리긴 했지만 그런 배우들 있잖아요. 얼굴은 아는데 아직 이름은 잘 모르는 배우들 그 수준이었는데 막 뜨기 직전에 이 영화에 출연을 결정하고 촬영을 했죠. 그 다음에 주연급으로 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면 임정과 비슷하게 막 데뷔 초창기 신인 시절에 찍은 영화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 근데 물론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은 영화 관람 등급도 나오지 않았고 영화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김대호 감독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할 때마다 조효정과 임전이라는 배우의 파격 노출을 찍긴 했지만 이 감독의 그 감독 첫 연출작은 뭐였냐면 음란선생이에요. 음란선생도 굉장히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음란하겠죠. 제목이 음란선생이니까. 이 영화 여주인공은 김민정 씨였어요. 근데 김민정 씨는 노출신이 거의 없었어요. 영화 자체는 굉장히 음란하긴 해요. 근데 여배우의 노출신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도 뭐 김대건 감독 영화를 찍긴 했지만 그 방대한 인간 중독과 달리 음란선생처럼 노출신이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 들기도 하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박지원 씨의 이번 그 히든 페이스를 굉장히 기대하면서도 이 여배우가 되게 몇 년 지나면 진정한 연기파 배우로 그 평가를 받겠구나. 지금도 연기 잘해. 지금도 연기파 배우이긴 한데 저 정도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적인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연기파 배우야 라고 평가하는 게 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전 히든 페이스라는 영화의 흥행도 되게 기대가 되고, 그만큼 박재현이라는 배우도 이번 영화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성숙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요즘 대한민국 연예계 활동 잘하는 건 그냥 대한민국에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류를 이끌 만한 K 영화의 선봉이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